호루룩님 사연이었죠. 네. 친구 사업자금 4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소가가 작다. 소송해봤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만 더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네. 진짜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조언을 해주셨다는 거죠. 일단은 소송을 할지부터 웬만하면 소송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언을 드렸죠. 네. 기다려봐라. 친구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이 4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뭘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승소 가능성? 예, 그쵸.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길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을 꼭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경험을 해봤다, 뭐 내가 법률을 좀 안다, 뭐 이런 조언들은 참고를 하시되 사건들은 결국엔 자기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된 자료들을 가져가셔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먼저 이분 말씀대로면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판단을 받아보라는 거야? 뭐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사업자금으로 빌려줬다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분 말씀 중에 빌려줬다는 말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금을 대줬다는 것인데 우리 흔히 친구들 뭐 친한 사이에 돈 빌려주고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지, 빌려준 것인지, 투자한 것인지, 그런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가 있는지. 아래와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차용증이 있는지 그리고 뭐 돈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잖아요. 현금으로 갔을 수도 있지만 계좌이체로 갔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일 가능성도 있고 투자금이면 사업 성패에 따라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나뉘게 됩니다. 아 저번에 대여금과 사기 뭐 그런 문제구나. 네. 보셨죠? 아니 나랑 안 한 걸 왜 봐? 네, 여튼 이분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모아보셔서 변호사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발품을 한번 팔아보세요.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보면 공통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답입니다. 인터넷도 있고 우리 카톡방도 있는데? 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생기면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적어도 전화, 자료들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도 해보면서 얘기를 직접 나눠봐야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소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소가가 낮으면 소송해봤자 변호사 비용이 더 든다. 이거 팩트 체크부터.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틀린 말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하고 특히 상대방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 그런 경우라면 소가가 낮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래? 왜? 통상적으로 이기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자력이 된다면 해볼만 합니다. 소가랑은 관련이 없어요. 상대방이 돈 없어 배째 막 이러면 그러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됩니다. 물론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다 이런 거네. 네, 대여금 채권은 10년이거든요. 10년 안에만 제기하면 됩니다. 여튼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 없이 효과가 낮다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이 더 든다.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당장은 돈이 없더라도 항상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고 소송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런 권리가 있다는 판단. 이를테면 공권력의 도움을 받은 것이니까 어찌됐든 하는 게 좋죠. 그 시기가 문제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어려운 게 상담도 돈이 들고 해도 참 이게 그렇단 말이지. 일단 이분처럼 소가가 4천만 원이면 변호사 뭐 찾아갈 만한 돈이야? 소가가 4천만 원이면 안 잡죠. 그럼 소가가 소송 가격인 거지. 네, 쉽게 말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같이 4천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이를 반환해라.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소가는 4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내 땅, 건물 뭐 이런 거 돌려줘 라거나 뭐 해고무효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은 환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민사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소가를 매겨놨어요. 모든 걸 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가가 정해지고요. 소가에 따라서 소송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소가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소송 비용을 알 수 있는 거구나. 변호사 비용이 소송 비용이지. 네. 뭐 또 있나? 그러니까 소송 비용 하면 흔히 변호사 비용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일단 소송은 법원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면 필비 이런 것들이 비용이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그 감정 같은 거 하면 감정 비용도 소송 비용입니다.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야? 일단 소를 제기한 사람이 먼저 부담하는 형태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우리 판결문 보셨죠? 그 소송에서 진 사람이 소송 비용은 모두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반 이기고 반은 지면
반반씩. very fair하네. 그러니까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송이 다 자기 말이 맞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반반 부담하게 되면 어느 한 사람도 제대로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화해나 조정을 하게 될 때 이럴 때는 반반씩 부담하거든요. 이럴 때는 공평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이기면 소송 비용을 상대방한테 다 받아낼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럼 4천만 원이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야? 너무 직접적이신데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일은 일종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변호사 비용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진 역량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요. 그래도 변호사 비용은 졸라 비싸다는 생각이 그래. 형 생각은 그래. 그 생각은 좀 안 돼요. 일단 법이 일정 부분 기준을 정해놓고 있고요. 이게 변호사 보수를 이만큼 받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송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와, 이거 뭐 복잡한데. 단계별로 천천히 보면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례가 얼마였었죠? 4천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4천만 원이니까 우리 표로 보면 두 번째 구간입니다. 2천만 원까지는 10%니까 200만 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 이게 얼마죠? 2826, 160만 원.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200만 원에 160만 원, 360만 원. 그렇죠. 그럼 360만 원이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겠죠. 360만 원이 그럼 받을 수 있는 돈인 거야? 네, 그렇죠. 안배용 그럼 어떻게 300만 원에 안 되겠어? 안 돼요. 아까 36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300만 원 하면은 60만 원은 손해지 않습니까? 그럼 360만 원이 법에서 정해졌다 하더라도 300만 원만 지출하면 3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네. 네, 그렇죠. 그래도 여튼 한 번에 돈이 이렇게 나가면 좀 네. 부담이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재판이 한 달에 2, 3주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재판 기간으로 따지고 보면 3, 4개월, 길게는 1, 2년, 2, 3년씩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월로 따져보니까 얼마 안 된다는 거구나. 그렇죠. 중간에 텀도 많고요. 물론 이례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요한 건 분명히 금전적인 부분도 큰 부분이에요. 근데 항상 돈보다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제대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지 법적으로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 속가가 작다고 소송해 봤자 변호사 비용이 더 든다고 볼 수 없는 건 거짓부롱인 걸로. 그렇죠. 오늘은 속가와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만약 소송을 하기로 했다면 나홀로 소송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신용정보회사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제든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이 아래에 카카오톡 오픈챗 JSA 공동법률구역을 검색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여러분.